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통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위성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화질 촬영이 불가능하다면서 민간 위성 기업의 사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주장은 군사적 가치가 없는 선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우주궤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지상과 송수신하는 데에는 성공했을 것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궤도에 안착한 북한 위성이 광학 장비와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촬영했다는 특정 장소와 당시 위성의 궤도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위성의 성공 여부는 위성사진의 해상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은 제작 단계부터 한계가 있다며 만리경 1호는 소형 위성으로 미국 위성처럼 고화질 사진 촬영이 가능한 광학 장비나 센서를 탑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Based on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satellite, given the capabilities of the launch vehicle, it's probable that the resolution is modest. My guess was a sort of no better than a resolution of a couple of meters. That's because this satellite is a lot smaller, and so it can't have optics that are as large. It can't have as many sensors.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ST 애널리틱스 박사도 버스 크기의 미국의 대형 정찰 위성인 키홀과 비교하면서 북한의 만리경 1호처럼 작은 위성으로는 군사적 정찰 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size of the satellite must have been quite small, and due to technology and physics, you can't see much with a small satellite. The US-American keyhole satellites, for example, are the size of a school bus, and they are great for looking down to Earth. But if you launch something that's just the size of a fridge, you will never reach that quality, of course.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 역시 북한 위성의 낮은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고화질 해상도를 기대했겠지만 만리경 1호는 미국의 민간 위성사진 업체들과의 비교가 더 타당하며 북한 위성은 통상적인 상업용 위성사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Guess would be that it's more comparable to, say, the commercial images from the Planet satellites, a U.S. company, and not from the U.S.'s premier spy satellite. So this is probably comparable to the sort of images you see from satellites in the newspapers. They're showing you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of events in Ukraine, North Korea, for example. 전문가들은 만리경 1호가 대규모 병력이나 전투기 또는 전함의 집결 정도는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군사적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며 추가 위성 발사를 비롯한 기술 진전 등 미래의 위협까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업체 신바드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9일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련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관여한 믹서업체 신바드를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라자루스 같은 범죄 집단의 자산 탈취 등을 가능하게 하는 믹싱 서비스는 심각한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등이 어려워집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은 러시아의 취약성을 방증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둘째 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러시아는 갈수록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무기 공급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이 같은 발사 행위는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최전방 감시초소 GP 가운데 강원도 고성에 있는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최근 한국문화재청과 원형 보존 GP의 현상 변경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원형이 보존된 고성 829 GP를 복원할 방침이라고 TV조선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당국은 고성 보존 GP부터 복원을 추진하고 나머지 파괴된 10개 GP는 북한군의 11개 파괴 철수 GP 복원 작업을 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GP만 복원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복원하면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DMZ 내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권위자 모임인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북한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29일 디지털 자유화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COI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는 유엔 안보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문제는 안보리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들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북한으로 인한 핵안전 우려와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현인그룹이 지난 수년 동안 동력을 잃었다가 활동이 재개됐다며 기대감을 표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연대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한국은 아시아를 선도할 만한 나라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인권회의를 주최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2016년 창설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활동을 중단했고 윤석열 정부 이후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6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재외공간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는 북한이 방글라데시와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도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일간지 더 데일리 스타는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 20일 폐쇄됐으며 북한은 방글라데시 주재 대사관 업무를 인도 주재 대사관이 맡을 것이라고 방글라데시 정부 측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민주 콩고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 북한 대사관이 폐쇄되며 업무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이 맡게 된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달 이후 폐쇄한 재외공관은 우간다와 앙골라, 스페인, 네팔 대사관과 홍콩 총영사관 등 7곳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